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혜선입니다. 네, 책 읽는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조금씩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이 책인데요. 우리 이제 평생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백만장자를 꿈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돈과 어떤 경제 흐름과 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요에 이렇게 썼습니다. 1991년대는 미국의 백만장자 수는 360만 명이었다. 근데 2001년도에는 백만장자 수가 2배로 늘어나서 720만여 명에 이르렀다. 근데 2006년에서 2017년까지 폭발적으로 백만장자가 늘어났는데요. 엄청나게 새로운 백만장자를 탄생시켰는데 이렇게 백만장자가 늘어난 데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 어떤 부의 흐름, 이런 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데이터도 있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8장에 보면은요, 지적 유통이 새로운 사업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끌렸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 저는 이제 90세까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지적 유통 사업이다 라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백만장자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생겨났는가 이런 거를 보면 그 차세대 백만장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떤 분야에서 백만장자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백만장자를 꿈꾸기보다는 어떤 그 사업의 기회, 뭐 경제의 시장성,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경제적 기회는 주로 물리적인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예를 들면은 토지라든지 강철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가축 이런 물리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백만장자가 나왔다면 이것을 자원의 백만장자 시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원의 백만장자 시대에서 지난 2세기 동안 여러 가지 그 개척자, 혁신가, 뭐 제조, 뭐 이런 분야에 이제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런 분야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제조업의 백만장자,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제조하고 가공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가, 여기는 이제 절대적으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자원의 백만장자 시대에서 제조업의 백만장자 시대에서 이제는 유통의 백만장자다. 예, 그래서 1950년대 또는 60년대는 백화점에 이제 물건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매가가 50%가 제조원가였다면 나머지 50%는 유통원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 1990년대까지 눈부신 기술 발전을 해서 제조원가를 이제 빠르게 하락시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의 소매 가격은 20%, 그죠? 나머지는 80%는 유통비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통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이제 상품을 직접 배달하고 이제 배달시키고 유통시키는 어떤 상품의 배달 뭐 이런 거였다면, 그렇지만 그 상품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유통, 소프트웨어 유통, 뭐 앞에 부분을 물리적인 하드웨어 유통이었다면
뒤에 부분이 소프트웨어 유통.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지적 유통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잘 전달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윌마트의 샘 윌턴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물건 만드는 일은 하지 않죠, 그죠? 전 세계에 어떻게 이제 유통을 하고 재고를 낮추고 재고를 조절해서 가격을 낮추는 어떤 그런 그런 기술을 선구적으로 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의 백만장자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9년도 비즈니스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던 사람이 바로 아마존닷컴의 서적 유통의 대혁신을 일으켰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다. 예,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이며 어떤 그 백만장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통의 이제 양대 산맥, 교육과 배송. 교육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그들의 삶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이제 교육하는 거죠. 그죠? 보통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교육하는 그런 어떤 유통이 지적 유통이라면 그 지적 유통에서 상품을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송하는 거. 소비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실을 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소비자 손에 전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배송이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유통이란 말이 이제 저한테 확 와닿죠. 그죠? 지적 유통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삶을 개선할 그러나 소비자는 그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다음 세대의 부가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제가 종사를 하고 한다면 부의 기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60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까지 강의해야 되나 강의를 할 장소와 대상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과거의 어떤 교육의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교육 자료 정보 이런 걸 가지고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교육은 앞으로 뭐 인터넷이나 뭐 챗 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런 걸 유통을 하고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어떤 소비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사업 기회는 소비자의 삶을 개선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경제연금술에 따르면은 수요와 욕구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기술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의 존재가 욕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새롭게 부상하는 첫 세대의 산업이 개인용 자동차 시대가 한때 붐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는 20세기 최고의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업이 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고 엄청난 백만장자가 산출이 됐다면 197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가 나와가지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빌 게이츠라든지 마이클 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면서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때까지는 자동차와 PC 분야에서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엄청난 백만장자가 나왔다면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분야는 어딘가? 이제는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은 건강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상태, 그죠? 이런 상태를,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뭐 100세 시대, 더불어서 120세, 뭐 또 심하게는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목표라면,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건강에 대한 개념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나 질병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나 질병은 의료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업, 이때까지 우리가 웰니스 산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은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아프기 직전의 삶, 네, 그죠?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오랫동안 어떤 질병 없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웰니스, 그게 이제 웰니스라는 거죠. 그죠? 예,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질병을 치료하는 전 단계, 요 단계의 어떤 산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라는 것은 어떤 의학적인 병명에 따른 아픈 상태가 아닐 때조차 자신이 더 건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대다. 그래서 이 웰니스 산업에서요, 앞으로 이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규모는 3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엄청나게 그 수요와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조 7천억 원. 그 앞에 인터넷이라든지 웰니스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이 규모는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규모가 360만 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는 100만 장자 수가 2배 늘어나는 720만에서 오늘날 2000년도 이후에, 오늘 2020년, 25년이죠, 그죠?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 시장은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 성장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컴퓨터나 자동차에서 나왔던 100만 장자보다 훨씬 더, 몇 배죠, 이거 몇 배,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100만 장자가 앞으로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100만 장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시장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꿈꾸는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건강하고, 또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 유통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꿈꾸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 다가오는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부가 창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좋은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죠? 이런 책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얼마나 이런 걸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또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뭐 100만 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이제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나이 들어서도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다음 세대 100만 장자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